그럼 처음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또 자기소개 여기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배우분들은 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まずは観客の皆様にご挨拶お願いします。俳優のお二人は、自己紹介も合わせてお願いします。じゃあ監督から。朝早い時間からこの作品のために劇場に足を運んで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監督をしました小枝です。 이른 아침부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야 크로카와입니다. 잘 부탁해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히라기 히나타입니다. 부산에 와서 기쁩니다. 사랑해요. 네, 너무 귀여운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질문 많을 거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바로 여러분들 질문 받을 건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질문은 하나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사실 감독님이 데뷔작 95년도 환상의 이후에 처음으로 감독님께서 다른 사람의 각본으로 만드신 영화이고, 그리고 또 어느 가족 이후에 두 편의 영화가 있었는데요.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과 브로커가 있었는데 그 어느 가족 이후에 다시 일본에서 찍으신 첫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게 2018년이었으니까 벌써 한 5년 정도 만에 다시 일본에 들어가서 영화를 찍으신 셈인데요. 네, 어떻게 시작된 프로젝트인지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まずは私の方から代表質問をさせていただいて、その後観客の皆さんからお一人ずつ質問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で、監督は映画幻の光でデビューして以来、今回初めて他の方が書かれた脚本で映画をお撮りになられ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万引き家族の後、海外で真実ベイビー・ブローカー日本を撮られて約5年ぶりにまた日本でお撮りになられた作品となっています。どのようにこのプロジェクト企画はスタートしたのかお伺いできればと思います。企画のスタートは実は結構前なんですよね。僕が坂本さんが書かれたプロットをいただいて一緒にやりませんかとプロデューサーの川村元気さんからお話いただいたのが2019年なので、4年ほど前になります。 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는 꽤 오래됐는데요. 사카모토 유지님께서 쓰신 플롯을 가지고 함께 영화를 찍자는 제안을 프로듀서인 가와무라 겐키 씨로부터 받았던 것이 2019년이었습니다. 一本だけ一本の企画だけを5年かけてっていう作り方ももちろん監督によってはあるんですけども、僕は基本的には 2,3 本常に並行して動いている頭の中で動いている企画がありまして、でどれが先になって形になって作品になるかというのはあまり自分でコントロールができないんですね。これは役者さんのスケジュールもありますし、今回だとそのコロナの状況がありまして、一旦この怪物というプロジェクトはそこで中断をしているので、そういうこともあって生まれてくる順番というのは必ずしも、最初に想定したものとは同じ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ことで制作が先に伸びたことが今隣に座っているこの2人とこのタイミングで出会えたということにつながっていくので、やっぱり生まれるタイミングでちゃんと生まれてくれ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いつも出来上がった作品を見ると思います。
그 감독님에 따라서는 한 편의 영화를 기획을 꾸준히 한 5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제작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두세 편의 그 영화의 어떤 아이디어를 병행하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이제 발전시키면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세 편에 동시 진행되고 있는 영화들이 어떤 것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지는 제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배우분들과의 스케줄을 맞추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코로나 시국에서 작품 그 기획 자체가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그 태어나는 순서는 반드시 처음에 예정했었던 시간 순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 제작 상황이 지연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 옆에 앉아 계시는 두 배우와 만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이 두 분과 만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그 태어나는 타이밍은 역시 그 맞는 시기에 또 어떤 타이밍이 있어서 그때 태어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느꼈습니다. 네, 그럼 지체 없이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제 질문을 던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부터.どのような意図でこれはでも僕これ書いたの坂本雄二だからさ坂本さんに聞くのが一番正しいんだけど僕脚本一緒に作りながら撮影の現場でこう、実際にそれがこう立体的に映像になっていくのを見ながらこの物語の一つの特徴というのはその被害と加害というものが一元的でないっていうんですか両義的っていうんですかねこう入り組んでるんですよね何かの局面で被害者だった存在がどこかでは加害者であるっていうことが結構いろんな局面で繰り返されていく話になっていて多分それより君と家事っていうものは多分そういう関係なんだろうなと思いましたそれは起きる事件と人物でもそうだし例えば湊君が湊君が自分を肯定するために一歩前へ踏み出すきっかけを与えてくれたのは実はこの物語の中では一番彼にから遠い存在だった校長先生だっていうそこもすごく構造としては大胆だなと僕は最初脚本を読んだ時は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ものが遠いものと結びついているっていうのが多分あるんだろうなと思ってました答えになってるかどうか사실 이 시나리오 처음에 플롯을 쓴 것은 사카모토 유지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카모토 유지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카모토 작가님과 함께 각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함께 촬영 현장에서 그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었던 것인데 그 이 이야기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피해와 가해의 관계가 1차원적이지 않고 어떤 양가적인 측면을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딘가에서는 피해자인데 또 어딘가에서는 가해자가 되기는 또 하는 그런 국면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와 그 화재의 사건도 그런 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사건과 어떤 인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미나토의 경우에도
그 본인을 긍정하기 위해 그리고 또 미나토가 뭔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오히려 미나토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어떤 구조로서 굉장히 대범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건과 그 사람 사이에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네, 잘 되셨죠?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広いんだ。だからこそ人間が最後に幸せについて語るっていうすごく大胆な構造が納得感を持つのかなというふうに自分では解釈をしました。この辺はあまり実はこのシーンのこれ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このセリフはどういう意図ですかっていうことは監督と脚本家の間でもちろん細かく話し合って詰めていくやり方もある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回はね、そこをあまり言葉にしないでお互いに暗黙の了解をしながらキャッチボールをしている部分なんですよね。だから僕も誤解してるかもしれない。すいません。 일단 그 의도에 대해서는 사카모토 유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마트에서 아이에게 그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장면은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무척 인상적이었었고 눈을 끄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명쾌하게 이유를 알 수 있게 좀 연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촬영 현장에서 이 교장 역할을 맡았던 다나코 유코 배우에게 의논을 했더니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보다도 이 배우는 그 사카모토 유지 작가의 의도를 더 깊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국면에 처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의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 그 영화를 만드는 저보다도 사카모토 유지 작가님은 훨씬 좀 크고 넓은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폭이 훨씬 넓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인물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그 대범한 어떤 구조가 이 작가님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 폭이 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와 감독이 그 어떤 시인이나 대사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 장면에서 이 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이런 것을 좀 서로가 물론 긴밀히 이렇게 확인하고 협의하면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그 안목의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을 해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あんまりこういう Q&A が答え合わせになるのは嫌だなと思ってなるべくそういうのから逃げたいんですけどもただそのすごく革新の部分なんでもう一つ踏み込んで言うと湊と校長先生というのはなぜ音楽室で一緒に楽器を吹くのかっていうあそこがゴールだとするとなぜ2人なのかってことを考えていった時に2人にいくつかの共通点があります。それは自分が大切だと思っているものを守るために嘘をついた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の大切なものを守るために嘘をつき、誰かに罪をかぶせた。湊は堀先生、校長先生は旦那さん。そうやって見ていくと最後に2人が
音楽室で一緒になるまでに、それぞれを巡るエピソードにすごく類似性があるんですよね。そうやって見ていくと多分なぜスーパーで、小さな女の子もう、あれは孫の代わりだと思いますけども、なぜ小さな子を転ばすのかっていうことも物語の中にヒント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思いながら撮りました。 그래서 저는 이런 Q&A 자리에서 어떤 그 정답 맞추기를 하는 거와 같은 방식이 좀 저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질문은 좀 핵심과 다 있는 것이라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교장님과 교장 선생님과 미나토가 그 음악 교실에서 함께 그 악기를 부는 그 장면이 이 이야기의 어떤 꼴이라고 한다면, 이 두 명이 왜 이 두 명이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를 덮어씌웠던 것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은 남편에게 덮어씌웠고, 그리고 미나토는 호리 선생님에게 그 죄를 덮어씌웁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음악 교실에서 둘이 함께 있는 데까지 다다르기까지는 이 둘을 둘러싼 에피소드에서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씬을 보다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왜 그 마트에서 그 어린아이를 넘어뜨리게 하는가? 아마도 그 어린아이는 그 손녀라는 생각과 겹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 그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한 힌트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화를 찍었었습니다. お二人についてもお伺い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まずは監督にこのお二人の俳優をキャスティングされた理由についてお伺いしたいです。そして、お二人はこの映画の話を最初に聞いたときにどのような感想を持たれたのか、お聞きしたいのと、また撮影中に良かったこと、記憶に残っていることなどあれば、私たちと共有し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キャスティングはオーディションで選んでるんですけれども、今までであれば自分で脚本を書いているので、子どものキャラクターというのは、オーディションの段階まではなるべくあまり決めずにオーディションをやってみて、でそこで出会った子どもの個性とか声とかいろんなものから、この子だったらこの役はこういう書き直しができるなとか、これを生かそうっていうことで、撮らせてもらうっていうことが普通だったんですけども、今回のは非常にしっかりと海の湊と星川よりという役が書き込まれていたので、しかも抱えている葛藤というものが、本人のセクシャリティとか、性格とかというものを役柄に持ち込む形でやるのがやや危険だなというふうに考えたものですから、通常の大人と接するのと同じような形で、役を演じてもらうというアプローチを前提としながらオーディションをしました。そうやって見ていった時に、もう僕の中では出会った瞬間に、この2人が配役でこの映画の中に存在するというのは疑いようがなかったですね。一切悩みがなかった。この代わりに誰か別の人とかっていう発想には全くならなかった、正直言うと。そこが今回のキャスティングとしては本当に出会ったなっていう感じですね。湊とよりに出会ったっていうオーディションでした。 네, 보통 그동안에 제가 그 캐스팅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분들 캐스팅할 때는 그 오디션을 통해서 이번에도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했습니다만은 그간에는 제가 직접 각본을 썼었기 때문에 보통 오디션을 할 때까지는 배우에 대한 것은 정해놓지 않고 오디션 자리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서 거기서 캐스팅한 분들을 보고 그 아이가 갖는 개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만약에 이 배역으로 영화를 찍는다면 이 대사는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되겠구나 라든지 이 아이의 이런 좀 개성 특성들을 살려서 시나리오에 투영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오디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그 무기노 미나토와 호시카와 요리가 이미 그 시나리오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 있었고 그 인물들이 안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배우분이 갖는 어떤 개성이나 성격 같은 거를 역할에 투영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배우를 그 오디션 할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역할,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를 뽑겠다라는 어떤 전제로 오디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 과정에서 이 두 배우분과 만났을 때에는 이미 뭐 이 두 배우분이 미나토이자 요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었고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대체한다는 것은 발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말 말 그대로 캐스팅에서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오디션이었습니다. 作っていいよって言ってくださったのですごい本当に楽しく夢のような空間を作りました。それがすごく撮影の中で印象に残っています。 우선 처음 대본을 봤을 때 이걸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것은 그 기차 안에 폐 기차 안에 그 장식물을 다는 그 부분인데요. 그 감독님께서 저와 그리고 또 요리와 함께 이 장식들을 만들어도 된다고 하셨고 미술팀과 의논하면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척 그 즐겁게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꿈 같은 공간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촬영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었습니다. 僕は初めて台本を読んだ時にこれはすごく面白い話だなと思ってなんかその人のよってその見え方が違うっていうところがすごく心に刺さったところでした。で撮影中印象に残っているのは、僕と、黒川くんは2人とも虫が嫌いなんですけど虫嫌いでも毛虫を受けてたし毛虫は毛虫が嫌いなんですけどそうで結構自然が多い中でやったんで毛虫とかあと僕は本当に虫が嫌いなんですけど虫がたくさんいてそれを本当に頑張って避けつつ撮影してたのを覚えてます。 네, 저는 처음 대본을 읽어봤을 때 정말 재밌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는 보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 인상에 남았었던 것은 저랑 쿠로카와 군은 벌레를 아주 싫어합니다. 본인은 싫어하지 않는다고 이제 하셨는데 싫어하잖아 하면서 그래서 벌레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대자연 좀 자연이 많은 속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애벌레를 싫어하는데 뭐 찔리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벌레를 싫어하는데 그 벌레가 많은 가운데 그거를 피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촬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